난세에 나타난 영웅이라고 하기 충분한 팀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한 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이 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세레머니 같은 거 신경 못 쓰고 공을 들고 재빨리 중앙선으로 돌아가면서 빨리 한 골 더 넣어야지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불꽃 같은 첫 시즌이 끝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시즌이었는데요. 자, 마지막 경기까지 영웅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슛 딱 한 개가 아쉬웠습니다. 밴쿠버의 밀러와 벌인 슈퍼스타 맞대결 어땠는지 리뷰해 드립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LAFC 경기 리뷰가 되겠네요.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 23일 밴쿠버의 홈에서 열렸습니다. 2025 MLS 컵 플레이오프 서부 준결승이었고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LAFC가 2대2로 연장전까지 무승부를 거둔 뒤에 승부차기에서 딱 한 개 차이, 밴쿠버가 4개, LAFC가 3개 성공하면서 밴쿠버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상당히 불리하게 시작한 게 손흥민과 LAFC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A매치데이 직후에 경기가 열렸죠. 근데 LAFC의 에이스 손흥민과 부안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가봉의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 또 대표팀 일정으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밴쿠버는 주요 선수 중에서 각국 대표도 좀 적었고 밴쿠버의 노장 에이스 선수인 토마스 밀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정규리그 순위에 따라서 밴쿠버 홈에서 이 단판 승부가 벌어지게 됐는데 밴쿠버는 LAFC의 홈과 환경이 아주 다릅니다. 일단 인조잔디, 그 다음에 돔구장,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AFC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선수들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인조잔디 경험이 유독 적다 보니까 더 좀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미국에 온 지 반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더 못하던데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전반전에는 정말 형편없이 밀렸습니다. 솔직히 전반전만 봐서는 뭐 연장까지 간 것도 전혀 예상 못했고 대패할 줄 알았어요. 전반전에 2실점을 한 LAFC였는데요. 중요한 거, LAFC의 슛 횟수가 0회였습니다. 당연히 손흥민도 0, 부안가도 0, 나머지 0, 딱 0회였어요. 자, 계속 LAFC가 휘둘리는 경기였는데 거기에 치명상을 입힌 밴쿠버 선수가 일본인 골키퍼 다카오카 요헤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요헤이는 일본 대표도 아니고 사실 MLS 안 본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골키퍼인데 이날 초반부터 좀 범상치 않은 빌드업 능력으로 밀러한테 공을 딱딱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다카오카의 날카로운 롱패스를 윙어 사비가 X로 시작하는 그 차비 아니고 S로 시작하는 선수입니다. 윙어 사비가 대각선 침투하면서 기가 막히게 받아냈고 그걸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뻔한 골키퍼가 대놓고 차는 롱패스인데 그걸 막지 못한 LAFC 수비진과 요리스 골키퍼의 방어도 좀 아쉬웠고요. 또한 여기에 전반 추가 시간에 밴쿠버 수비수 라보르다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벌어진 점수차 2골 차로 하프타임 맞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LAFC가 좀 많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수비수 빼고 공격수 넣고 전반전에 정말 못했던 손흥민, 부안가의 흥부 콤비랑 동시에 3톱으로 나왔는데 네가 왜 3톱에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색무취했던 오르다스까지 뺐어요. 그러면서 2명을 교체했고 포메이션이 3-4-3에서 4-2-3-1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AFC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체론돌로 감독 전반전 내내 손톱 뜯으면서 보고만 있고 진짜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행히 그렇게 정리한 생각을 하프타임에는 어떤 전략 변화로 가져간 것이죠. 추격골의 주인공 손흥민이었습니다. 문전으로 찍어찬 패스가 들어왔고요. 이게 모란의 머리에 닿는 찬스가 있었는데 슛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모란이 헤딩을 떨궜어요. 그 떨어뜨린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이 문전에서 골키퍼와 딱 독대하는 그런 1대1 상황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의 너무 가까이서 찬 슛이다 보니까 골키퍼한테 막혔는데 그걸 또 잡아서 또 차고 뒤따라온 수비수가 블로킹하면 그걸 또 잡아서 또 차고 2전 3기 만에 우격다짐으로 손흥민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이날 두 번째 슛 기회에서 넣은 거였어요. 손흥민 선수의 슛 횟수 자체는 4회째에 넣은 것으로 기록이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시퀀스에서 슛 3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전 슛 없었죠. 후반전 초반 슛 1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맞은 득점 기회에서 이래도 안 들어가, 이래도 안 들어가, 이래도 이러면서 이제 네 번째 슛으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두 번째 득점 기회 넣은 거니까
원샷 원킬 수준의 난세에 나타난 영웅이라고 하기 충분한 팀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한 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이 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세레머니 같은 거 신경 못 쓰고 공을 들고 재빨리 중앙선으로 돌아가면서 빨리 한 골 더 넣어야지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게 실제로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를 준 효과도 있는 거죠. 일종의 리더십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로 연장까지 돌입하게 되는 경기 흐름이 됐는데요. 이후에 LAFC가 더욱 몰아쳤지만 그럼에도 한 골을 넣지 못해서 답답했고 이거 1대2 패배로 끝나나 보다 싶었던 그런 상황. 그렇게 후반 추가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에 밴쿠버 수비수 살로몬이 부안가의 돌파를 막다가 잡아챈 건 아니고 몸으로 치는 것처럼 됐어요. 넘어뜨렸거든요. 그러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렇게 수적 우위를 갖게 된 LAFC였고요. 추가 시간 4분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흥민존에서 프리킥 기회가 왔습니다. 흥민존 오른발로 가마차기 딱 좋은 키커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자리 있죠? 거리가 조금 멀어도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잘 넣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딱 섰고 느낌이 왔어요. 이때부터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니어포스트 구석으로 이 킥을 꽂아 넣으면서 동점골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흥민존에서 넣을 때마다 흥암차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케인, 포로 그들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골을 10골은 더 넣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 어떤 특정 위치에서는 완전 고감도의 킥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성공시키면서 팀을 살려냅니다. 추가 시간 9분 중에 4분이 지났을 때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부는 연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는 당연히 시원하게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특유의 그 부안가랑 점프 뛰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했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원정 와준 팬들 그리고 밴쿠버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은 LAFC 응원하겠다 생각하면서 온 또 그 교민들 어딜 가나 이제 손흥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충분히 가지고 이제 추가 시간 동안 추가 공격에서 득점은 하지 못해서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연장전은 이거 참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밴쿠버 수비수 할무니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교체 카드를 다 쓴 뒤였거든요. 이미 연장전이니까. 그래서 머리 부상이 아닌 이상에는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할무니 선수는 나중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라서 그 선수를 뺐다는 건 전반전부터 풀타임을 뛰고 있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연장전이 11명 대 9명, 2명의 숫자 차이로 전개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고 밴쿠버가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죠. LAFC가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연장전이었거든요. 근데 LAFC가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정말 한심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 연장전 내내 정말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거는 경기 자체랑은 무관한 거지만 한국에서 경기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위성사정으로 막 120분 중에 118분 이럴 때 중계가 끊겼어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어느 플랫폼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같은 위성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끊겼거든요. 그래서 한참 못 보고 있는데 나중에 막 겨우겨우 정보 찾아보니까 후반전 끝났대. 승부차기 시작한대. 승부차기에서도 중계가 나오다가 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경기를 봤는데요. 승부차기에서 운명의 장난이 벌어지고 맙니다. LAFC의 첫 번째 키커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게 너무 구석으로 차려다가 이제 오른발로 바깥쪽으로 꺾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골포스트 옆을 넣으려다가 골포스트를 맞히는 실축을 하고 맙니다. 상대는 1, 2, 3번 다 넣었는데 LAFC의 3번 키커 델가도는 이번에는 크로스바 위로 확 날려버리는 실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2명이 못 넣은 거죠. 이거는 사실 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밴쿠버 4번 키커 오캄포의 킥을 요리스가 완벽하게 읽어내고 선방을 또 했습니다. 잠깐 희망을 가졌죠. 이제 한 개 차이니까. 그리고 5번 키커에서는 양팀 모두 성공하면서 결국 밴쿠버가 페널티킥만 보면은 승부차기만 보면 4대3으로 승리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실 익숙한 그런 상황이죠. 경기 대회 내내 또 이번 경기에서도 캐리를 해준 그런 선수가 승부차기를 넣지 못하는 거. 94년도에 이탈리아 그 로베르토 바조 생각이 나고요. 또 2006년 월드컵에 프랑스의 지단 같은 경우는 퇴장이었지만 이 선수 생각이 납니다. 대회에서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갖고 활약해준 약간 노장급의 스타? 바준 당시 노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선수가 결국 힘에 붙여서
탈락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그 탈락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런 극적인 거 사실 좀 종종 있는 스포츠에서 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 신세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영웅 신화스러운 시즌 마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경기를 좀 이제 요약은 해드렸고 분석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회가 너무 적었던 거 이게 이번 경기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보면서 야 손흥민 공 좀 줘라 요 소리가 육성으로 계속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내 성대에서 그 말이 계속 막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슛이 이날 총 5회였습니다. 적은 것 같진 않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골을 넣은 상황에서 슛을 3회를 한 번에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프리킥이에요. 그럼 뭡니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찬 슛이 슛 상황이 2개라는 거예요. 2개. 사실은 득점기 딱 3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프리킥. 그리고 연장전 들어갔을 때 팀이 2명의 인원 차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손흥민이 슛을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연장전 동안 슛 0회. 팀 슈팅이 9회인데 손흥민 0회. 손흥민 선수 본인한테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욕심을 더 내지 그랬냐 라고 아쉬운 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뒤로 내려가서 조립을 해주고 진짜 완벽한 발만 대면 되는 혹은 뭐 골대가 비어있고 정확히 차기만 하면 되는 이런 기회가 몇 개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다 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승부차기를 가지 않아야 맞는 2명 차잖아요. 그런 경기였는데 그 연장전에 골을 넣지 못한 게 팀의 결정적인 패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 준 것 자체가 뭐 모두가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위협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오스틴의 2승을 거둬서 3판 2선승제에서 일찍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서부 준결승에서 패배하면서 LFC 탈락하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오프에서 팀의 8골 중에 3골을 넣으면서 이름값을 했습니다. 3경기 3골. 축구 공격수가 경기에 1골을 넣었는데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로써 손흥민 선수의 첫 MLS 시즌은 정규리그 10경기 9골, 플레이오프 3경기 3골, 합쳐서 13경기 12골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득점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시즌 베스트 골 오브 더 이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맞대결에서 사실 밀러와 손흥민이라는 서부 최고의 화려한 대결이었는데 내심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올라오면 더 재밌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 자체는 밀러가 더 화려하죠. 밀러는 월드컵 위너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트래블, 그러니까 유럽 트래블도 했고 트로피의 개수나 뭐 몸담은 팀이 B클럽인 거 밀러가 여러모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부 최고 스타는 단연 손흥민인 것 같거든요. 이 점은 다음 시즌 개막전 다들 아시죠? LAFC 대 인터마이애미 경기를 미리 잡아놓은 것만 봐도 사무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의 사무국은 이런 흥행이 될 만한 경기를 중요한 날 개막전, 뭐 농구면 보통 크리스마스 매치 이럴 때 잘 잡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매치는 뭐 커리 대 르브론, 농구로 치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커리 대 르브론급으로 생각하는 게 손흥민 대 메시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지금 LAFC 사무국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심 손흥민과 메시의 파이널을 기대한다는 걸 뭐 별로 숨기지도 않고 계속 티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손흥민은 떨어졌지만 다른 서부 스타 밀러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최종 파이널 진출까지 노리게 됐는데요. 사실 뭐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뭐 누구는 그그컨이라도 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그컨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 컴파는 가봤나의 줄임말, 한국식 줄임말인데 이제 NBA 스타 크리스 폴이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유독 컴파를 못 가고 플레이오프에 약해서 붙은 농담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크리스 폴이 그런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고 손흥민 선수는 미국에 온 지 겨우 반년입니다. 제대로 구축도 되지 않은 구단을 전력을 확 상승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바로 손흥민 본인이죠. 이번 시즌은 뭐 말하자면 그극헌이지만 다음 시즌은 파이널에 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손흥민 중심의 리툴링을 하는 게 LAFC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자, LAFC 이번 시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흥민과 부안과 흥부 콤비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죠. 이 점을 상대도 다 알고 있어요. 경기 전에 토마스 밀러도 인터뷰에서 손흥민 부안가만 막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물론 못 막아서 질 뻔하긴 했지만 사실은 못 막았다고 좀 애매한 게 손흥민 선수한테는 세트피스 포함해서 2골을 먹었는데 부안가는 막았어요. 부안가를 막았다기보단 부안가가 본인이 정말 못했어요. 이날은 드리블도 킥의 정확도도 엉망이어서 다른 때였으면 넣어줄 것 같은 그런 득점 기회도 놓치고 드리블을 제대로 성공시킨 상황이 킥에 한두 번
시도는 한 10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안가가 이날 하루 못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에이스고 손흥민 부안가에게 더 좋은 상황을 더 자주 세팅해 줄 수 있는 후방에서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후방 자원이 딱 한 명만 있다면 이 팀은 정말 강해질 것 같아요. 또한 슈퍼스타 골키퍼 요리스가 이번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먹을 거는 다 먹고 빌드업은 좀 엉망이었다. 요리스의 킥이 정말 안 좋았어요. 물론 살 데가 없었다라고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판단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팀 골키퍼 다카오카가 올해 올스타전 출전한 골키퍼인데 골키퍼 대결에서도 사실 요리스에 비하면 무명이죠. 무명급인 일본 골키퍼보다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이런 후방에서의 어떤 전방 지원 능력, 빌드업 능력 강화와 뭐 골문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한다면 훨씬 좋은 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왕 리그 최고 이적료,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퍼부어서 손흥민 선수를 사왔으니까 추가 투자가 절실해 보이는 게 현재의 LAFC입니다. 다음 시즌 대권 도전해야죠. 이번 시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기 위한 사전 작업 반드시 필요해 보였고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 다음 시즌에는 충분히 컨퍼런스 파이널을 넘어서 전체 파이널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격, 손흥민은 그런 팀의 에이스가 될 자격이 있다. 그것에 필요한 팀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